분량이 너무 관계로 잘라서 진행할게요. 아마 성리학도 잘라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율령 따로, 성리학 따로, 불교 따로. 꽤 많네요, 분량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부터 또 배워볼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교만 하면 끝이에요. 자, 화이팅! 자, 어떤 순서로 배울 거냐면 불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고, 동아시아에서 또 어떻게 전파되는지 보고, 불교의 좀 중요 문화 이제 살펴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승려 보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은 그냥 살짝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살짝 보고 끝낼 거예요. 자, 그러면 불교의 탄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어디서 탄생했냐? 여러분, 인도에서 탄생해요. 중국계 아니야?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에서 창시합니다. 석가모니 교리에는 윤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평등, 인과응보,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받는다. 그리고 깨달음과 수행을 통한 해탈. 근데 부처님 말씀 중에 좋은 게 많아요. 저도 인생이 너무 힘들었을 때 그 부처님 말씀, 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정리한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랬어요. 불교는 아니지만 부처님 말씀 중에 의외로 좋은 게 많아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힘들면 좀 부처님 말씀 한 문장짜리로 된 것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위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교의 분화. 불교도 쪼개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처음으로 대성상잡으로 나눠져요. 이거 그냥 일반 불교 신도들 만든 거야. 특징은 뭐가 있냐면 부처를 신격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신처럼 모시는 거지, 석가모니를. 그러면 부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중생을 구제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나 보살, 이것도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적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이, 부처나 보살이 자비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을, 미천한 중생들을 구제한다. 이걸 강조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동아시아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믿는 불교는 대승불교야. 아시겠죠? 대신 반대 있는 불교가 상자부 불교예요. 여기는 뭘 강조하냐면 개인의 해탈을 중시해. 부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동남아시아로 많이 퍼져. 그러니까 동남아 불교 보면 우리랑 느낌이 다르죠. 옷도 달라. 일단 옷 색깔도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승불교를 믿고 동남아는 상자부 불교를 많이 믿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만나볼 불교는 선종불교예요. 선종불교는 대승불교의 또 갈래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불교가 있으면 대승과 상자부로 나뉘잖아. 여기서 또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종입니다. 선종불교. 자, 근데 교과서에는 선종불교만 나오니까 선종불교만 살펴볼게요. 이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뒤에 파트를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만들었냐면 선종은 달마가 만들었어. 달마는 어차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따 승려들 정리할 때 다시 해볼게요. 자, 선종은 뭘 중요하냐면 직관적인 깨달음과 참선.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승려의 노동도 중요하다. 노동이 정신수양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믿어라. 이걸 강조하는 게 선종이에요. 참선 할 때 선종. 3번도는 통일신라말 호족에 의해 확산돼요. 그래서 고려가 선종불교에 입각해서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 때에도 유행을 해. 그래서 무사 정권이 선종을 후원합니다. 기타 고려 때 가면 또 천태종, 조계종이라고 또 갈래가 나눠지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호국불교예요. 이 국가불교라고도 하거든요.
호국불교의 뜻은 불교가 국가나 왕실의 안녕, 평안, 그러니까 행복을 기원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불교가 거기에 활용돼. 어떻게 활용되냐? 왕족불 사상으로 활용됩니다. 왕이 곧 부처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처인데 너네 내가 부처니까 내 말 잘 들으면 너네 다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죽으면 극락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전근대 사회에는. 그래서 황제의 통치와 정당하고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뭐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국가에서 불교시 왕명을 사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려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왕이랑 짝짝꿍 하는 거야. 이제 군주를 그러니까 왕을 숭배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아. 국가 밑으로 들어가, 승려들이. 그래서 나라의 말을 잘 듣고 국가 의례, 국가 뭐 불교 행사하면, 뭐 석가탄신 행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승려들이 주도하고요. 황제 자문 담당. 그러니까 뭐 왕이 또 고민이 있을 때 가서 부처님은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자문도 해주고. 승병 전쟁에 참가해요. 이거 대단한 거야. 근데 그쵸? 승려들이 싸움을 잘했나봐, 옛날에는. 그래서 전쟁에 참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재. 이제 호국불교, 국가를 평안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많이 건립해요. 사찰이나 불상 같은 거. 근데 이 목적이 이제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목적도 있고, 황제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는 거야. 나는 부처니까 이런 거 막 지어도 돼. 막 거대하게, 좀 크게. 이런 거면 그 부처님도 나를 잘 돌봐주고, 백성들도 이거 보면 우리 왕 생각 한번 하겠죠? 그렇기 위해서 짓습니다. 보통 이제 부귀 때 윈강 롱문석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대장경 같은 것도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외적을 격퇴하고자 간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정토사상, 연부를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겁니다. 연부이 뭐냐면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게 본 적 있을 거야. 드라마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토착화, 불교가 전통사상이나 고유사상, 각 지역의 그런 것들과 결합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 토착화 과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불교의 탄생과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분화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불교가 전파되고 어떻게 토착화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냥 각 동아시아로 퍼지는 거야. 어디서 출발했다고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합니다. 동아시아에 어떻게 전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토착화 과정도 종종 나와요. 여기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중국은 5부 16국 시대에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유목민족들이 불교를 많이 후원해. 그리고 왕족불 사상이나 호국불교를 기반으로 황제 권력 강화에 이용해요.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당나라 때는 불교가 또 여러 종파가 생겨. 화엄종이나 법상종들도 생기고. 중요한 거, 불교가 토착화돼 중국에 자리 잡는데, 이때 뭐랑 섞이냐면 불교가 유교랑 섞여요. 그걸 대표하는 책이 부모은중경이야. 오케이? 부모은중경의 특징이 뭐라고? 불교랑 유교랑 섞였다. 둘 다 강조한다. 어쨌든 동아시아에는 유교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한국이나 일본으로도 전파한다. 근데 이제 당 중기 이후에는 불교가 국가 재정이 부담돼. 사실 승려들도 막 재산 많이 소유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국가 재정이 부담되니까 불교를 금지하기도 했다, 당나라에서. 자, 불교의 전파 및 토착화.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 삼국시대에 불교가 누구한테 수용됐는지. 신라는 고구려에 의해서 수용되는데, 수용된 건 5세기인데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가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하얀 피를 흘리면서 순교합니다. 순교가 종교를 위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차돈이 죽으면서 불교가 공인됩니다. 언제? 법흥왕 때. 자, 그리고 이제 진흥왕 때 가면 대규모 법회도 개최하고, 삼국통일 이후에는 백성들한테까지 불교가 전파됐대요. 자, 근데 통일신라 말에
선종이 들어옵니다. 도의선사라는 이름이 선종을 들고 와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지방 호족에 의해서 선종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새 왕족 고려는 선종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건국을 해요. 고려는 국가 행사로 팔관회를 많이 개최해요. 이게 불교 토착화의 예시인데, 팔관회 개최할 때 그냥 불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있던 톡차 신학과 결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불교를 탄압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그때 산신각이나 칠성각 이런 게 건립됐는데 조선에서 이것도 불교랑 우리나라 전통 토속 신앙이랑 결합된 형태라고 해요.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자, 일본은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해. 아시겠죠? 6세기 때니까 시기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도 누가 보급하냐면 쇼토쿠 태자가 보급을 해. 그래서 불교를 중화시권 시대에 강하게 활용하고 아스카 문화, 불교 문화도 융성합니다. 일본에서 불교가 토착화되는 건 그런 현상을 신불스팝이라 그래. 불교와 신토, 일본의 전통 신앙이거든요. 그게 결합했다. 대표적인 문화재가 하치만 신상이야. 그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마쿠라 바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종이 유행해요. 베트남 북부 지역에 불교가 전파되는데 15세기 말까지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불교 문화재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 때는 벽돌탑, 중국에선 벽돌탑이 제작되는데 이게 대안탑이에요. 당나라 때 대안탑이 건립돼. 왜 어디에 쓰냐면 일단 현장 때 가르쳐 줄게. 자세히 배울 건데 현장에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옵니다. 그 불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탑을 건립해요. 북기 때는 윈강, 룽먼, 석굴. 경전은 송나라 때 촉판 대장경 아니면 금나라다 유다로도 대장경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역시 중요한 건 제가 밑줄 색깔 해놓은 문화재들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한번 그냥 살펴보면 돼요. 한국은 석탑을 제작해서 돌로 만든 탑이야. 여기는 중국 벽돌. 그러면 일본은 뭐게요? 나무로 만든 탑을 제작했어.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탑의 재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탑 하면 불국사 삼중석탑. 이게 석가탑이에요. 여러분 불국사 가본 적 있죠? 거기 가면 석가탑 있으니까. 옆에 다부탑도 있는데 교과서에는 석가탑만 나오네요. 사원 신라 때 황룡사 사찰, 이거 불타 없어졌죠. 터만 남아있어. 그리고 통일신라 때 불국사나 석굴암 이런 것도 있다. 경전 통일신라 때 무구정왕 대단한 이경이라는 목판 인쇄물을, 아니면 고려 때 몽골의 침을 막기 위한 팔만 대장경 이런 게 있었다. 불상은 삼국시대 때 금동 미륵버스 반가 서유상 이런 게 있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본은 목탑을 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호류사 5층 목탑이고, 사원에는 고쿠분사 이런 게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자 건립한 절이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도다이사, 나라시대 때 건립됐습니다. 도다이사는 시험 많이 나와요.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쇼무천왕이라는 인물이 건립합니다. 호국사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찰이고, 도다이사 대불, 큰 부처님 상까지 조성을 했다고 하네요. 일본의 경전은 백만탑 다란이경 이런 게 있고, 불상에는 호르사 백제 관음상, 고르사 목조 미륵버섯 반가 사유상 이런 게 있는데 전부 한반도에서 전해졌다. 이런 특징까지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죠.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승려들을 내가 다 넣어놨어. 대신에 중요한 승려만 빈칸을 뚫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뚫어놓은 승려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승려들도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얼마 안 남았어. 화이팅! 자, 그러면 중국 승려 쫙 보고, 한국 승려 쫙 보고, 일본 승려 쫙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이 쿠마라지바라는 승려가 있는데 인도 승려예요. 이 사람이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해줬다. 이런 것만 있다. 자, 그리고 법편입니다. 동진, 중국에서 동진 때 승려인데 인도 순례한 다음에 불국기라는 책을 저술했대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달마. 얘도 남인도 출신이야. 근데 중국에 와서 남북조식의 선종을 창시해요. 달마가 선종 창시한 것까지 알아둡시다. 7세기 때 현장입니다. 현장. 여러분, 승려들 활동 시기까지 알아야 돼. 6세기 달마, 7세기 현장.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인도를 유학합니다. 당나라 승려인데 인도 날란다 사원에서 불교를 연구해요. 그래서 당으로 불경을 가져옵니다. 이 불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안탑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불경도 번역을 하고요. 중국말로. 그 다음에 대당 서역기. 인도에 갔다 온 이야기를 책으로 써요. 대당 서역기. 현장 업적 뭐 중요하죠.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8세기 때 중국 승려는 감진이 있습니다. 당나라 승려인데요. 당나라 승려인데 감진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계율과 수계를 전파해요. 수계 방법. 이게 뭐냐면 계율은 불교 규범이야. 이런 거 지켜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거 지켜야 한다. 규범이고, 수계는 뭐냐면 내가 불교를 믿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건데 뭐랑 비슷하냐면 성당에서 세례 받는 거랑 비슷해. 그런 방법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도다이사 계단원, 도다이사 전체 말고 계단원을 감진이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국의 승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자, 고구려 승려요. 누구의 스승이 되냐면 쇼토쿠,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야. 그리고 담딩이라는 인물은 일본의 불교 교리, 그리고 종이, 먹, 제조법, 채색법 등을 전파했대요. 자, 그 다음 7세기 때 자장, 신라의 자장이라는 승려도 있고, 얘는 경주 황룡사 구축 목답 창건을 건의했고, 관륵은 일본의 역법, 천문, 지리학 서적까지 전파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효랑 의상인데 한국사에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동아시아사에서는 선지로만 나와. 그래서 근데 혹시 몰라요. 또 언제 나올지. 물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동아시아사가 또 내신에선 중요하게 나올 수 있고. 자, 신라 승려입니다. 원효는 종파가 대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토신화, 아까 얘기했죠? 연부를 외우는 거, 줄줄을 외우는 거, 불교 경전 줄 외우는 그런 신앙을 강조했고, 아미타 신앙을 보급해서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글 몰라도 나무 아미타불 외치면 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까지 불교를 믿을 수 있게끔 대중화에 앞장섰다. 의상, 신라 승려인데 당나라 유학까지 갑니다. 혹시 이 두 사람 당나라 유학 가는 이야기 다 알죠? 같이 가다가 5년은 해골물을 먹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의상만 당나라로 유학을 가버립니다. 의상은 그리고 신라 화엄종 유입, 그러니까 중국에서 화엄종을 유입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역시 이 화엄종을 통해서 사회통합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불교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8세기 때는 해초라는 인물이 있어. 통일신라 때 승려인데 인도랑 중앙아시아를 유학해요. 불교를 배우고 왕호 천축국전, 천축국이 인도거든요. 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자, 의천, 진울, 고려 때 둘 다 승려. 의천, 진울도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얘들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이런 걸 실천했다.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본과 중앙아시아 승려입니다. 중앙아시아 승려는 근데 여기 강승회 씨밖에 없어. 보면 중앙아시아 승려예요. 강승회는. 그래서 불교 경전은 한자로 번역해서 어디서? 베트남에서
그리고 오나라,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에 불교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세요. 강승희 씨는 시험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8세기 때 사이초랑 국하이라는 승려들도 있어. 둘 다 해이안 시대의 승려인데 얘는 당 유학 가서 천태종, 얘는 밀교. 둘 다 불교의 분파예요. 여러 갈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배워왔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엔린이죠. 엔린은 너무 많이 나와. 9세기 때 승려인데 해이안 시대 승려예요. 견당사를 타고 중국에 가. 그래서 상둥반도 적산 법화원이라는, 이거 누가 만들었게? 장보고가 만들었어. 통일사 사람이죠. 그중에 거주하면서 장보고의 도움까지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돌아와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을 씁니다. 당나라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여기에 장보고에 대한 감사까지 들어가 있어. 그리고 뭐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 에이사이라는 승려도 있고 선종을 유입하고 신란이라는 승려는 정토 사상을 가마쿠라 막부에 전파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빈칸 뚫어놓은 승려들 위주로 꼭 업적 활동 시기까지 학습해주세요. 아시겠죠? 동아시아 문화권 이 파트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왔고 그전에는 조금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살펴만 볼게요. 내신하는 학생들은 역시 뭐 중요하다고 하면 조금 살펴보고.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거 아세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보통 이제 저는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게,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도 그 교과서 회사의 저작권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직접 따라 그리거든요. 이거 딱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열심히 그렸습니다. 저의 노력 한번 가상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 당나라 장안성이야. 도시를 이렇게 십자형으로 딱 계획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공성, 황성 있고 주작대로가 있어. 황성이 황제가 머무르는 곳이야. 이걸 본따서 발해 상경성이나 일본 헤이족 교가 만들어져요. 발해는 이렇게, 발해도 역시 주작대로, 일본도 주작대로. 여기 일본도 궁성 있고 발해도 궁성 있고. 근데 요 세 개 그림 구분하는 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기출문제가 많거든요. 그대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림은 이게 당나라 거다, 이게 발해 거다, 이게 일본 거다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나라 장안성을 보면 그냥 장안만 보면 100만 명이 죄송합니다. 다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께 좀 더 완벽한 교재를 드리지 못한 것에 내가 항상 너무 죄송해요. 오타 나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국제 도시예요. 각국에서 다양한 여러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황궁, 황제가 거주하고 북쪽에 위치해요. 황성 밑에 주작대로가 있고 왼쪽엔 서시, 오른쪽에 동시가 있습니다. 동시나 서시는 다 시장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 이 사대문 안에 관청과 주거지가 있고 바둑판 모양의 도시다. 발해 상경성, 일본 헤이족 해양국에 영향을 주었다. 신라, 경주 인구 70만 명 이상의 대도시였대요. 아라비아 상인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산동반도에 신라인들과 신라 상인 또 신라 승려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했대. 대표적인 게 뭐 신라방, 신라원, 신라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청해진이랑 국제도시가 있는데 장보고가 설치한 국제무역소예요. 어디 있냐면 완도에 있어. 그래서 동아시아 무역 주도하고 엔린이 귀국할 때 도움을 많이 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엔린이 머문 곳은 산둥반도 적산 법화원이에요. 여기는 도움만 준 거야. 아시겠죠? 발해 상경성,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합니다. 역시 여기도 왕궁 앞에 주작대로 있고 바둑판 모양의 도시예요.
발해도 산동반도에 발해관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발해가 설치한 건 아니고 당나라가 발해 사진을 접대하기 위해 설치한 거예요. 당나라가 설치했어. 오케이? 일본 헤이족교.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합니다. 얘네들 왕궁 앞에 주작들이 있고 왼쪽에 서시 및 우경, 오른쪽에 동시 및 좌경도 설치하고 바둑판 모양의 도시까지 있다. 다음에 국제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선지, 안록산 등 이민족 출신의 장군을 등용했대요. 당나라는. 그리고 최치원. 당나라 빈곤과에 합격해 신라인인데 그래서 당나라 관리로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어쨌든 장보고는 엔진이랑 엮어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9세기에 활동했다 정도. 그리고 청해진, 적산, 법화원 이런 게 은걸 건립했다. 엔진을 도와줬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장보고는 조금 나와. 그리고 일본엔 아베노 나카마로 그리고 끄엉콩푹 형제 이런 사람들은 당나라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로 활동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만 살펴보면 되고 문자 중국은 한자 신라때는 이두 한자를 변형한 신라말을 표현하는 문자예요. 일본에선 가나 문자 이런 게 발달했고 베트남은 쭈논 문자가 발달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불교는 여기까지. 율령 유학 불교 파트 굉장히 길었죠. 긴 만큼 잘 복습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학습해 주시고 나머지로 학습량을 넓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했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